우리가 방과후가 시작된 지가 26년인데요. 그런데 법이 없습니다. 교장재량법이라는 말을 해요. 학교에 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수업 전에 복도에 있어요. 우리가 늘 얘기했던 복도의 유령이더라고요. 사회보장 제도는 아무것도 없다. 방과후 강사도 교육노동자이다. 방과후 학교 수업을 지금 16년째 하고 있는 주산을 가르치고 있는 방과후 강사 김진희입니다. 저희는 신분이 없더라고요. 그냥 정말 학교에서 외부인이고 우리가 늘 얘기했던 복도의 유령이더라고요. 학교에서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저를 예를 들었을 때 학교에 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수업 전에 복도에 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반교실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정규 수업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들어갑니다. 저희가 외부인이라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도 저희도 모르고 생뚱맞게 쳐다보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저희가 이제 그런 말들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복도의 유령이다, 방과후 강사들은. 네. 사무기기나 이런 것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복사기, 코팅기, 뭐 절단기 다 이제 집에다 구비를 해놓고 업무는 다 집에서 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요. 방역 이제 도우미를 수업을 못하니 했는데 한여름이었어요. 주차를 지금도 뭐 주차를 못하게 하는 학교들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때는 방역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선생님들이 오시기 전에 저희가 출근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8시 전에 주차 공간을 햇빛이 없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햇빛 없는데 대게 마련이잖아요. 한두 번 됐더니 학교에서 햇빛 있는데 대라고. 아니 먼저 오는데 여기 절대 대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인데 주차를 학교가 주차장 공사를 하든가 이래서 주차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 다 차를 갖고 다니시니까 인근 아파트에다가 주차를 좀 하자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근데 방과후 강사는 협의해서 뺀 거 있죠. 학교에도 못 돼, 인근 아파트도 못 돼, 주변을 배회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학교에 한 교육자인데 너무나 진짜 사소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막말로 더러워서 말하기 싫은 건데도 치사해서 말하기 싫은데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뭐. 보통은 주 1회가 많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3학교 정도? 2학교에서 3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주 2회가 되면은 2학교 이상은 못해요, 거의. 평균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인 걸로 나타났었고요. 아니, 한 학교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를 하게 되는 경우에요. 이거는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수강생이 적어서 늘 허덕이는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한 선생님이 내가 작년에는 뭐 200을 벌었어도 올해는 진짜 100만 원, 150만 원 못 벌 수도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저희는 이렇게 계획 잡기가 힘들어요. 저희는 다 저희 비용입니다. 저희가 그냥 알아서 뭐 문자 보내는 이런 거, 통신비, 복사하거나 뭐 이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급수 시험을 치거나 뭐 이렇게 아이들 이제 실력 향상을 위해서 대회를 데리고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아이들도 비용이 있지만 저도 전부 제 사비로 다 다니기도 하고 아이들 연습을 위해서 복사는 이만큼씩 해갖고 학교 가서 연습시키고 뭐 이거 다 저희가, 그리고 어떨 땐 간식도 사줘야 되고 포함이 안 됐죠. 지금 강사를 안 오른 지가 지금 10몇 년인데 그거 말고 저희가 뭐 따로 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비용은 거기에서 이제 다 쓰는 거죠.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 방과후 강사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에 전혀 편입돼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거, 뭐 그중에 프리랜서라는 거. 코로나가 터지니까 2월 20일부터 수업이 중단이 됐죠. 그리고 수강료가 환불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정식으로 3월 달부터는 아예 수업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적금도 깼고 또 제 동생한테 손 벌린 지가 벌써 몇 달입니다. 저희 지금 무한 대기였습니다. 계속 언제 시작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차라리 뭐 2학기에 시작하게 할게
뭐 이러다든지 뭐 10월 달에 시작할게 이런다든지 하면은 그 계획을 맞춰서 저희가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2주 연장, 2주 연장이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2주 후에 갈 수 있나? 이러다가 또 그냥 넘어갔고. 정말 저희 무한대기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실업 상태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실업 상태이지만 보장제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식도 키워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의 자녀를 두었어요. 돈 제일 많이 나갈 때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되면은 그래도 실업급여라도 나오잖아요. 몇 개월간이라도. 근데 10개월 동안 우리 수업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장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한테. 전속성이 그게 이제 저희가 한 학교가 아니라 뭐 여러 학교를 가면서 사업주를 누구를 주느냐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학 시간 강사를 예를 들었을 때 그분들도 한 학교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예를 했을 때 저희도 가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고용보험 제도로는 저희나 뭐 이제 명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렇다면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되는데 다 세금 내는 국민들이고 왜 노동시장은 선진국을 보지 않나요? 나 그거 말하고 싶습니다. 뭐 다른 거는 선진국이 어쩌고저쩌고 많이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왜 노동시장은 선진국을 보지 않나요? 왜 봐주십시오 제발. 저희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과후가 시작된 지가 26년인데요. 진짜 13만 방과후 강사가 전국에 존재하는 그 26년의 세월은 방과후 법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세월이지만 그 26년 동안에 법 개정도 한 번쯤은 있는 그런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무슨 말이나 되나요? 각 시도 교육청 안에 이제 그 지역에 맞는 길라잡이가 있어요. 그거는 교육부에서 이제 매뉴얼이죠. 매뉴얼. 교육부에서 기본 틀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각 시도 교육청에서 그 토대로 해서 그 여건에 맞게 변화가 되어서 이제 그게 법인 양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에 늘 학교 사정에 의해서 교장 선생님 재량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 돼 있잖아요 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교장재량법이라는 말을 해요. 길라잡이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교장재량의 권한입니다. 뭐 길라잡이의 내용이 있을지언정 교장 선생님께서 다르게 판단을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냥 그걸로 이제 법이 되는 거고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길라잡이에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1년 채용되고 난 1년은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해는 이제 공모가 또 됩니다. 워낙 이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1년을 잘 살아야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계약 연장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수업을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10개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미개강이 되었고 그 미개강으로 인해서 저희는 수업을 못하고 근데 이 길라잡이의 근거에는 재계약 대상자는 평가를 받아야지만이 재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개 수업이라든지 학부모 만족도 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수업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게 우리 탓이 아니잖아요. 그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갈 수 있대요. 교육청마다 이게 해석이 틀린 거예요. 저 지금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노동조합이 생애 처음입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노동시장에 대한 선입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입견은 교육에서부터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릴 때부터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선진국처럼 잘 이끌어 가야지 않겠나. 솔직히 노동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조의 힘이 굉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개인이 하는 거와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하는 거랑은 천지차라는 걸 제가 교육청도 찾아갈 일이 생기고 고용노동부 찾아갈 일이 생기고
이런 거를 개인으로 저가 방과후 강사인데요 라고 하면은 전혀 관심이 없고, 방과후 강사 노동조합입니다 라고 하면 다 나와서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게 노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강사도 교육 노동자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업자가 없습니다. 예, 없는데 사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개인 사업자여서 고용보험, 뭐 어쨌든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온갖 거가 이제 저희한테 붙어 있지요. 이 프리랜서라는 거는 솔직히 마음대로 계약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가격으로 뭐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프리랜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전혀 뭐 하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학교의 계획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1도 없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1도 없습니다. 네. 모든 거를 지시를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육 노동자 맞습니다. 저희가 프리랜서라고는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근로자입니다, 진짜.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장래의 비전을 꿈꾸게 되고, 그 역량을 저희가 키워줬고, 이 순기능을 진짜 26년 동안 담당을 해왔거든요. 그걸 왜 외면을 하시려고 하나요? 예, 저희가 분명히 한 축을 담당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육 노동자입니다.